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는 184페이지. 이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내용은 되게 적어요. 근데 문제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사례 문제가 나오거든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우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되게 어렵게 까다롭게 나옵니다. 반드시 이해를 하고 일단 넘어가야 되고, 요거는 제가 앞부분에서 결격사에서 건너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여기 연결돼서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3월달에 좀 이해를 좀 시킬 겁니다. 자, 폐업 신고 전에 개업금의 지위가 승계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행정제재청 효과 승계예요. 자, 폐업 후 다시 개설 등록한 때 폐업 신고 전에 개업금에서 지위가 승계된다. 그러니까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죠. 그러면 그 폐업 전에 개업금에서 지위가 그대로 따라와서 승계되는 거예요. 자, 이건 왜 만들어졌냐? 폐업이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폐업. 자, 폐업을 하면 등록의 효력이 어떻게 되죠? 네, 없어진다. 소멸된다. 자, 이거는 앞부분에서 등록본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내가 등록 취소 행위를 했어요. 아까 등록 취소 행위 아니면 업무정지 행위를 했어요. 들킬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들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잽싸게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자, 폐업을 하는 순간에 나의 등록 요령은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그러면 내가 위반 행위를 한 등록 취소 행위라든가 업무정지 행위도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폐업 신고를 딱 합니다. 그랬다가 한 일주일 뒤에 다시 등록을 해요. 그때 다시 등록할 때는 신규 등록이 되는 거죠. 뭐 상호 살짝 바꿔도 되고 신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이 딱 되는 순간에 그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는 잡아도 어떻게 돼요?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강의를 안 하지만 옛날에는 실무교육 강의를 했었어요. 이 합격자들 실무교육 강의를 했었는데, 사실 실무교육 강의할 때 제가 써먹었던 강의입니다. 실무교육은 중개사법 이거 여기 있는 거 해봤자 다 졸아요. 어차피 다 합격한 사람들이라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중개사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강의해줘요. 네, 그래서 민원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민원 집어넣어요. 또, 이거 도망가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주면, 그 민원 집으로 들어가고 보니까. 그래서 저도 민원 한번 먹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강사가 이런 거 해주더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도 그러니까 못을 박아놓은 게 이거예요. 자, 이거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이제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면 폐업 전에 개업금의 지위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 승계되니까 이제는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죠. 이전에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규정에 의해서.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처분한 것에서 승계보겠습니다.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에 대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했어요. 이거 업무정지 처분했습니다.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개업금에 승계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처분한 거 있죠. 자, 이제 요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자, 한번 봅시다. 아까 이제 공부했던 거. 업무정지 받았어요. 또 업무정지 받았어요. 최근 1년이네. 그러면 두 번 업무정지 받았죠? 자, 다시 업무정지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업무정지 두 번 받았습니다. 다시 업무정지 행위를 했는데 이게 들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취소, 어떤 취소? 네, 절대등록 취소. 자, 이제 아까 바로 전 시간에 배운 거 보수입니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됐죠? 네,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이때 해놓고 잽싸게 뭐 한다? 폐업을 해버립니다.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업무정지 받은 효력도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무정지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업무정지 행위를 하면 이 두 개가 없어지니까 여기서 업무정지 행위를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등록 취소 멸하는 거죠. 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든 거예요.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한 것은 언제부터? 처분일로부터 1년간 강제 승계시키는 거예요. 승계된다. 업무정지 처분 받은 거 1년간,
업무적 처분한 거 1년간 이렇게 승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업무정지 행위를 했어도 강제로 법적으로 승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등록한 다음에 이 행위를 갖다가 잡히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게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업무정지 받은 거, 과태료 처분 받은 거, 요거는 자 언제부터?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이거를 효과를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이거는 왜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아. 리모컨 없나? 자, 1년이 지나버리죠? 이거는 최근 1년 이내를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죠? 그럼 1년이 지나버리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것도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폐업신고 전 위반에 대한 부분. 자, 폐업 신고 전에 행위에 대한 처분이에요. 그래서 폐업 후 다시 등록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자,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 업무정지 당연히 일단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는데 자, 이때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를 일단 고려하고 일단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승계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폐업 신고 전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폐업 전 행위가 등록 취소이라면 폐업 기간 몇 년 초과된다면 3년 초과된다. 폐업 기간이 3년이 지나버리면 일단은 처분 안 하는 거예요. 자, 업무정지 행위는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행위가 업무정지 행위라면 폐업 기간 몇 년 초과된다면 1년 초과된다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요 3년 1년은 제가 이유는 3월 달에 알려드릴게요. 요게 여러분들 제가 결격 사유 부분에서 건너뛴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결격 사유는 한 80% 정도 강의했고 20% 강의 안 했는데 그 부분에 이게 관련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자 3년 1년 요거는 일단 눈에 익혀두시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승계하는 이유가 폐업하면 등록 이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그 악용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은 누가 승계한다? 대표자가 승계한다. 자, 조심. 사원 또는 모두가 승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사원 임원하면 뭐라 그랬죠? 사원 또는 임원하면 경영진이다. 이런 거 얘기했었죠. 예, 네, 근데 다 승계를 시키면 좀 그러니까 누구만 승계시키는 거예요? 대표자만 승계시킨다. 자, 요거만 제가 이제 설명 건너뛰면서 일단은 요거 이 내용에 대한 취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적 승계 받고 자, 이제 행정형벌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봐도 되고요. 교재를 봐도 되는데 순서는 프린트물 순서대로 일단 제가 여기다 해놨어요. 자, 근데 여기에 보죠. 1월달이 기초강의니까 자, 일단 요거 보기 전에 기초적인 거 잠깐 몇 가지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이 행정 처분. 행정처분. 자, 지금 배우는 것이 행정, 형벌. 자, 조금 이따 배울 것이 행정, 질서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행정처분하면 뭐를 행정처분이라고 했죠? 제가 행정처분하면 머릿속에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아까 뭘 배웠어요? 뭐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나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럼 행정처분하면 뭐야? 취소, 정지. 자, 행정처분이라고 딱 나오면 머릿속에 뭘 기억하라? 취소, 정지. 행정관청에서 행하는 처분이에요. 행정관청에서 행하는 처분으로서 취소, 정지가 있어요. 자, 취소 정지하면 딱 행정처분 떠올라야 돼요. 행정처분하면 취소정지는 떠올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형벌. 형벌이죠. 형벌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네, 징역. 그래서 여러분 형벌하면, 행정형벌하면 징역, 그
그 다음에 벌금을 떠올리면 됩니다. 물론, 뭐 이거 많죠. 금고형도 형벌이고, 사형도 형벌이죠. 근데 그걸 왜 여기다 안 했냐? 중개사법에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징역벌은 두 가지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형벌하면 징역 벌금 떠올리라. 자, 그러면 행정 뭐예요? 질서벌. 예, 질서 위반에 대한 벌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면 되냐면 과태료 떠올리면 됩니다. 이게 기초 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뭐와 뭐를 헷갈리냐면 이 벌금과 그 다음에 과태료를 늘 헷갈립니다. 자, 벌금은 누가 부과하는 거예요? 어디서 부과하는 거죠? 너 100만 원 벌금 내라, 1000만 원 벌금 내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하는 거죠. 자,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 뭐 이런 데서 부과하죠. 즉 이거는 행정관청에서 부과합니다. 부과권자가 다르죠. 얘는 법원에서, 얘는 행정관청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태료 내고 늘 뭐 했다 그래요? 벌금 냈다 소리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벌금과 과태료는 구분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자, 벌금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벌금형을 받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전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끄댕이 있고 싸우죠. 그래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파출소 가죠. 파출소 가면 파출소에서 뭐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합의하세요. 뭐 이런 거 싸우세요. 합의하세요. 그러죠. 이제 자존심 내십니다. 나 못해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 넘깁니다. 그럽니다. 자, 이제 넘깁니다. 그러면 머리끄댕이가 싸운 거 정도는 한 30만 원? 한 그 정도 나와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안쪽에 대부분 나와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종류가 달라지는데, 자, 그럼 30만 원 뭐 낸 거예요? 지금 법원 오려고 합니다. 이제 검사한테 가고, 검사가 보통은 약식 기소를 하는데, 그냥, 이제 여기서는 그냥 법원에서 한다고 치고, 자, 법원에서 만약에 30만 원 벌금을 냈다. 그럼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폭력전과 일범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이렇게 지나가도 폭력전과 뭐 몇 번 이렇게 했죠? 그거 교도소 안 가고도 폭력전과 13범도 있어요. 13범? 네, 폭력 13범이 교도소 한 번도 안 간 사람도 있어요. 다 뭘로다가? 네, 이걸로다가. 주로 이제 술 취한 사람, 주주하는 사람도 있잖아, 왜? 네, 주치자라 그러죠, 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술 먹고 뭐, 시비 걸려가지고, 그럼 뭐, 교도소까지 가기는 좀 그렇죠. 그럴 때는 이런 벌금형만 하는데, 이게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전과 기록에 남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한다? 과태료는 행정관청에서 질서 위반에 대한 벌이죠? 여러분들 많이 내죠? 네. 뭐,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다가, 남자분들 담배 꽁쳐버리다가, 뭐 이런 거 냅니다. 네. 그래서 질서 위반에 불러서 이거는 행정관청에서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다 개념을 여러분들 일단 좀 조심을 하시고 가야 돼요. 이게 요즘은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한 7년 정도 전에는 벌금을 과태료를 벌금을 말 바꿔가지고 문제 나왔었어요. 저도 가끔 모의고사에 냅니다. 옛날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좀 시켜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개념 좀 기억하시라. 자, 그러면 이제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보겠습니다.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원 벌금. 제가 앞글자 따가지고 뭐 이런 데 프린트본에는 뭐,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중개업. 이건 무등록이라고 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무거. 자, 무등록 해가지고, 네, 무거, 증직, 상투.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자, 일단은 여기에 무등록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하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등록. 3-3이죠. 그래서 두 가지. 무거운 형벌이다. 무등록. 거짓 부정등록. 그리고 나면, 자, 금쟁이.
증직상투 시중 나오죠. 뭐죠? 증서, 중개매매, 직접 거래, 쌍방대리, 그 다음에 투기조장. 투기조장은 미등기 전매 중개, 전매 제한 등급 중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자, 시세 부당영향, 거짓거래, 그 다음에 단체 구성에서 중개 제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업무방해 금쟁이 있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업무방해 금쟁이 이렇게 되죠. 자,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수에 대한 중개의 제한유도 33조 2항 관련된 부분이죠. 누구든지 적용하는 거. 저번 주에 배운 거예요. 특정 개업공개사는 중개료도 여기 가지 말고 여기 가자. 이 집 가지 말고 이 집 가자. 차별행위죠. 자, 그 다음에 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료 제한유도 10억 밑으로 내놓지 말자. 현재 높은 가격으로 의뢰유도 12억부터 내놓자. 요 두 개가 어떻게 된다? 이게 반대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정언당한 표시광고 방해행위. 자, 요거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 누구든지에게 적용하는 거죠. 형벌 3-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 프린트물에 있는 거 그대로 일단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3 하면 여러분들 뭐만 일단 기억하면 금쟁이만 기억하면 금쟁이 반드시 기억하라 했죠? 그럼 금쟁이에다가 뭐만 올려놓은 거예요? 무거 이렇게 했죠. 무등록, 거짓분은. 그러니까 금쟁이 3-3에 무거운 거 2개 올려놓으면 된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금쟁이 3-3에다가 무거운 거 2개 올려놓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3-3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 보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아마 이렇게 좀 구분을 했을 거예요, 아마. 구분해서 자, 이제 관련되는 거 묶어서 3개를 묶어놨어요. 자,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했던 겁니다. 양도되어 나오면 뭐 기억하시라? 양도되어 나오면 1-1 취소된다. 1-1 기억하라 그랬죠? 자, 양도되어 뭐 양도되어? 자격증과 등록증. 그리고 양도되어는 제가 양도되어 1-1이라고 강조했지만 준 자, 받은 자 모두 1-1이죠? 알선한 자도 1-1이죠? 자, 그 다음에 이중 나오면 형벌 뭐 기억하라 했죠? 1-1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자, 이중 3개입니다. 자, 다시 양도되어 나오면 형벌 1-1, 이중 나오면 1-1.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닌 자가 명칭 섞거나 광고하면 1-1이에요. 그래서 아닌 자가 뭐 하면 1-1이라고 기억하라 했죠. 자, 아닌 자가 뭐 하면 1-1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했습니다. 아닌 자가 나오면 1-1이에요. 자, 그러면 아닌 자 명칭은 2가지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여긴 지금 순서가, 여기는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프린트물에는 요거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자, 공인중개사,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어떤 명칭 쓰면 안 된다. 공인중개사 또는 이화에서 명칭 이렇게 되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화에서 명칭. 이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어떤 명칭 쓰라 그랬어요? 어떤 명칭 쓰면 안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써야 될 명칭 뭐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라든가 둘 중에 하나 쓰라 그랬죠. 자, 이거를 누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있으면 아닌 자가 쓰면 형벌 1-1이 되죠. 자, 아닌 자 명칭 사용과 관련된 부분 2가지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화에서 명칭,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화에서 명칭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대상물 광고사는 안 된다 그랬죠.
자, 요거는 저저번 주에 배웠나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닌 자가 뭐 하면 1-1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총 보면 8가지인데 찢어놓으면 한 10 몇 가지가 나와요. 요거만 가지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제가 이제 이 형벌은 앞글자 따가지고 사지 않고 이렇게 묶어서 관련된 묶어서 기억하라 그래요. 자, 양도되어 나오면 형벌 어떻게 된다? 1-1. 이중 나오면 1-1. 아닌 자가 뭐 했다 그러면 1-1. 아닌 자가 나왔다 그러면 1-1.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금쟁이. 금쟁이는 여러분들이 매, 무, 수거. 매, 무, 수거 이렇게 됐죠? 1-1. 중개대손 매매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법관의 명의용 보수, 초과수수, 거치자는 이렇게 되죠. 요거는 금쟁이 1-1은 여러분들 이제 이미 다 머릿속에 기억했다고 치면, 야, 요거는 기억했다고 치면, 요거 일단 세 가지 기억하고, 이제 관련 없는 거 세 가지. 정보공개 위반, 정보공개 의무 위반, 거래정보사업자. 자, 기억하시나요?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는 정보? 개업공개사 누구로부터 의뢰받는 정보?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공개해야 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요거를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1-1. 이거는 지정 취소 사유에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비밀 누설 금지, 비밀준수 위반. 자, 비밀준수 위반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의무였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 중개보증까지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반의사불벌죄가 뭐라 그랬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뭐 하면 풀어주는 거? 합의하면 풀어준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자, 중개보전 채용자. 아까 공부했던 거예요. 중개보전. 뭐와 뭐를 합한 숫자에 얼마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합한 숫자에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요거 위반한다면, 아까 어디서 배웠어요? 등록 반드시 취소된다. 그리고 또 형벌 1-1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까 등록 취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 게 여기서도 연결되죠. 이제 3월 달에는 이거 두 개 막 묶을 거예요, 아마. 이제 지금은 그냥 제가 입으로 그냥 한다간다 했는데 계속 이제 묶어놓을 거예요. 동시에 하나의 위반에 행정처분과 형벌이 있다면 동시에 같이 기억을 해놓도록 연습해야 돼요. 머리 아프죠? 네. 뭐, 그 정도야, 뭐. 어제 학원에 아주 특이한 수강생분, 특이하다 그러나요? 수강생분이 오셨어요. 82살 분이 오셨어요. 할머니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팡이 두개 짚고. 손자가, 태권도 사범인가 관장인가 하는 손자가 우리 수강생이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니까, 나도 공부해볼래. 그래가지고. 그분이 수업은 따라와요. 그분이 2대 법학과 나왔어요. 6.2학번인가 6.1학번인가 그래요. 지금 6.1학번 정도면 60대 초반 학번이죠? 그래서 나도 공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중개사법, 이거 했었어요, 이거. 예, 지금도 똑같은데. 근데, 무슨 소리 잘 모르겠대요. 근데, 페이지 몇 페이지 보세요. 뭐, 다 따라오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못 외우겠대요. 무슨 소리. 그럼 당연히 무슨 소리 못 알아. 그때 법학 배운 거 하고, 지금 의외로 그때 당시에 이대나 뭐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분이 오셔가지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매라 빼고 앉으셔가지고 손자는 저쪽에 있고 시골들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들을만 하세요? 그랬더만 들을만은 한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대. 그럼 당연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죠. 근데 아직까지 접수는 안 했는데 접수는 안 했어요.
근데 한 2주일 정도 듣다가 혹시 들을 만하고 공부할 만하면 접수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수강생 분이 이제 손자분이 계시니까 그냥 이게 그냥 학원에서 들으라고 했나 봐요. 그런 분들도 들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 그렇죠?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 아주 황당해가지고, 할머니가 그 지팡이 양쪽을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강의실로 쓱 들어가는데, 뭐지? 이런 거야, 이게. 근데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학원에다. 뭐는 분이야? 그랬더만, 이제, 손자가 여기 수강생에 있는데, 그거 다 뭐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따라오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지금, 월요일부터 수업 들었다는데, 어제 그저께죠. 하필 그저께가 뭐냐면 공법이었어요. 공법은 뭐 어느 선생님 강의 하나 다 공포스러운 법이죠.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접수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옛날에 나도 법대 나왔다. 그냥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살았죠. 이대 법대 나와가지고 직장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고시 공부는 아마 안 된 것 같고 그때는 60년대 초반만 해도 그 대학만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때만. 네. 그렇죠. 부잣집이죠. 그때 돈만 있으면 대학 되니까 부잣집이죠. 어쨌든, 그런 분들도 공부를 한번 하겠다고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또 앞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딱 갖고 뭐 진도 나가야지 어떻게. 자,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도 뭐 하자. 안 되는 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자, 일단 봅시다. 자, 이제 이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벌은 이렇게 일단 구분한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암기해 놓아야 돼요. 자, 양도되어 나오면 형벌 1-1, 이중 나오면 1-1. 아닌 자가 뭐 했다 그러면 1-1. 자, 문자 딱 나와서 뭐뭐 아닌 자가 이렇게 하면 1-1 딱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금쟁이 매무소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자, 정보공개 의무, 비밀주소 의무, 그 다음에 또 중개원 채용 의무. 이거는 이제 별개로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비조, 이렇게 비밀조, 보조, 이런 식으로 한번 앞글자 한번 따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 이거는 이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여러분들이 이 과태료 부분은 암기를 좀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뭔지도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부당정보 운영하기 연수지도, 그 다음에 실적 개선 임원 보조,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두 글자짜리로. 자, 일단 지금은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가를 일단 봐야죠. 자,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 표시 광고 금지 있었죠. 개업공개 사건. 자, 광고할 때 어떤 광고면 안 된다? 허위 매물 광고만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거짓 과장 광고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과 관련된 하부 규정 나오는 거래 질서를 해치는 광고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부당한 이렇게 표시 광고한 개업공개사 500만 원 과태료예요. 이미 다 공부한 거예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으세요. 지금 암기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 배웠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자, 프린트물에는 제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만 써놨을 겁니다. 자,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뭐 관련된 부분이에요? 모니터링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모니터링, 누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모니터링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거에 대해 모니터링 하죠? 이거, 부당 표시 광고를 했는지 여부를 누굴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얘 누구라 그랬어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다음, 네이버, 직방, 다방 다 들어간다 그랬죠? 예, 얘네들에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죠. 자, 그 다음에 운영규정 위반.
운영규정.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운영규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어서 누구의 승인? 아까 뭐라고 했던 거예요? 예, 국장의 승인. 언제부터?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3개월.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시작하면서 했던 거예요. 자,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이네. 운영규정 제정에서 국장에 승인받으라 그랬죠. 변경하고자 할 때 승인받아야 돼요. 요거 위반하면, 운영규정 위반하면 500만 원. 이건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자, 확인 설명.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 계약할 때 하나요? 계약 전에 하는 거죠. 계약 전, 이걸 중개사법 명칭으로 뭐라 그래요? 중개 완성 전. 어떻게 하죠? 이것도 아까 잠깐 물어봤어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했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요거를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같으래요. 자, 이거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이거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3년 안에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자격 정지. 자, 소속공개사는 제가 소속공개사 위반은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무조건 답을 어떻게 하시나? 자격 정지로 답하세요. 아닌 거 2개 있어요. 딱 아닌 거 2개. 나머지는 다 소속공개사 자격 정지예요. 자, 아닌 거 볼게요. 연수교 위반. 자, 연수교 대상자가 누구죠?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자,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가 실무교육 받으면 2년마다 연수교육 받으라 그랬죠? 자, 그 연수교육을 안 받은 개업공개사 500만 원, 소속공개사 500만 원. 개업공개사가 안 받으면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 안 받으면 소속공개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제가 금방 뭐라 했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무조건 여러분들 답을 어떻게 하시나? 예, 자격 정지. 자격 정지라고 그랬죠? 아닌 게 2개 있다고 그랬죠? 자, 소속공개사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어떻게 돼요? 소속공개사가 그렇죠. 자격 취소죠. 자격 정지 기간 중 업무하면 소속공개사가 연수교육 위반하면 소속공개사가 연수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500만 원. 500만 원이죠. 지금 여기 붙어있죠. 500만 원이라고. 네. 자, 그거 2개 빼놓고 나면 다 자격정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일단 소속공개사가 위반은 어떻게 된다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시나? 자격정지로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예외 연수교육 500만 원입니다. 자, 개업공개사 안 받으면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 안 받으면 소속공개사가.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 위반.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도감독 위반하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왜? 붙어있죠? 네. 협회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죠. 아까 잠깐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자,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아까 공부했어요. 업무정지. 그때 제가 요거 거꾸로 물어봤을 겁니다. 자, 다시 거래정보, 한번 물어봤는데도 기억 안 나죠? 네, 당연하죠. 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협회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이때는 업무정지. 자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암기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듣죠.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조금 회전이 잘 돼요. 그래서 지금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운영실적 공시 위반. 이제 협회 겁니다. 운영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가 되면, 매 회계연도 종료가 되면 3개월이네. 3개월이 운영실적 공시라고 했죠.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 저번 주에 배운 거예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 공시하고 홈페이지 공시하라.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개선명령 위반. 누가 개선명령 하는 거예요? 누가 개선명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제가 이거 동그라미 쳐놓으라 했을 거예요. 집, 예, 장애, 변경명령 있습니다. 집행방법, 예탁기관, 장부가격. 집행방법, 예탁기관, 장부가격의 변경명령.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칠했죠? 불적, 가손, 이렇게 동그라미 칠하고 했었을 거예요.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한 손실차례. 자, 이게 계산명령 사항이에요. 자, 이렇게 일단은 구분 한번 해보시고.